강원도 영월 산속 깊은 곳 2026년 3월 32년간 문 닫혀 있던 광산에 불이 켜졌습니다. 창동광산 1994년 폐광된 이후 유리창 깨지고 문 부서진 채 버려졌던 이 산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장량 5천만 톤, 가치로 따지면 27조 원에서 46조 원. 여러분, 27조 원에서 46조 원입니다. 파란 보석처럼 빛나는 금속 텅스텐이 이 산 밑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반도체 만들고 전투기 날리고 미사일 쏘는데 꼭 필요한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땅에 묻힌 우리 자원인데 생산량의 대부분이 미국으로 갑니다. 연간 2,650톤 중 2,100톤이 15년 장기 계약으로 미국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550톤, 전체의 20%도 안 됩니다. 광산 소유주도 미국 회사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4년 우리는 이 광산을 버렸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속에서 헐값에 팔렸습니다. 2025년 캐나다 회사가 미국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32년 중국이 텅스텐을 독점했고 미국은 동맹국 땅에서 자원을 확보하는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땅 및 27조 원짜리 보물이 어떻게 미국 것이 됐는지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공개합니다. 당신이 납세자라면, 당신이 이 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반을 달려 산길을 따라 한참을 더 들어가면 나오는 작은 마을입니다. 인구는 200명도 안 됩니다. 빈집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유리창은 깨지고 대문은 녹슬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도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이곳은 돈이 넘쳐났습니다. 주민들 말로는 강아지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다고 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남편은 광산에서 월급을 받아왔고 가게는 손님으로 북적였고 아이들은 학교에 넘쳐났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상동 광산이었습니다. 1950년대, 1960년대 이 광산에서 나온 텅스텐이 우리나라 총수출의 60%를 차지했습니다. 포스코 창업자 박태준 회장이 이 광산에서 벌어들인 달러로 포항제철 종자돈을 마련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광산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습니다. 그런데 1994년 광산이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산 저가 텅스텐에 밀려서였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니 젊은이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32년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늙어갔고 집은 비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6년 3월 이 광산에 다시 불이 켜지기 시작한 겁니다. 기숙사가 생겼습니다. 직원들이 출퇴근합니다. 강비가 들어옵니다. 32년 만입니다. 왜 갑자기 이 광산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먼저 텅스텐이 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덴어로 무겁다는 뜻의 텅과 돌이라는 뜻의 스텐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이름처럼 무겁습니다. 금속 중에서 녹는 점이 가장 높습니다. 섭씨 3414도가 넘어야 녹습니다. 철이 섭씨 1538도에 녹는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습니다. 단단하기로도 유명합니다.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합니다. 그래서 절삭 공구에 씁니다. 쇠붙이를 자르는 드릴날, 선반날에 텅스텐이 들어갑니다. 녹는 점이 높으니 고열에도 견딥니다. 항공기 엔진에 씁니다. 로켓 노즐에도 씁니다. 무겁고 단단하니 관통력이 좋습니다. 탱크 장갑을 뚫는 탄두에 씁니다. 미사일 탄심에도 씁니다. 반도체에도 들어갑니다. 회로를 연결하는 배선 물질로 씁니다. 2차 전지에도 씁니다. 전극 재료로 씁니다. 현대 산업에서 텅스텐을 빼면 만들 수 없는 게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텅스텐을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부릅니다. 대체 불가능한 전략물자입니다. 문제는 이 텅스텐을 누가 쥐고 있느냐입니다. 전 세계 텅스텐 생산량의 8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북한도 주요 생산국입니다. 미국과 서방 입장에서 보면 적대국이 핵심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상동광산, 소유주가
여러 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동광산의 역사는 복잡합니다. 1920년대 일본인이 처음 개발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자원을 숙탈해 간 겁니다. 해방 후 한동안 주인 없는 광산으로 남아있다가 1952년 정부 소유가 됐습니다. 대한중석광업이라는 국영기업이 운영했습니다. 1950년대, 1960년대가 전성기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달러가 절실했습니다. 이 광산에서 캔 텅스텐을 팔아 번 외화가 우리나라 총 수출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60%입니다. 한 광산에서 나온 돈이 나라 전체 수출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포스코를 세우는 데 쓰였습니다. 포스코 창업자 박태준 회장이 상동광산에서 번 달러를 종자돈 삼아 포항제철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만큼 이 광산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텅스텐을 싸게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1994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대한중석은 경영난에 시달렸습니다. 정부는 민영화를 결정했습니다. 1997년 거평그룹이 대한중석을 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 IMF 외환 위기가 터졌습니다. 거평그룹이 해체됐습니다. 대한중석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광업권은 이리저리 팔려다녔습니다. 2006년 캐나다 광산 전문기업 울프마이닝이 광업권을 샀습니다. 2015년 캐나다 알몬티 인더스트리가 이 울프마이닝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5년 7월 알몬티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동시에 본사를 캐나다에서 미국 델라웨어로 옮겼습니다. 캐나다 회사가 미국 회사가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이 법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미국 국방부와 계약하는 모든 방산업체는 중국, 러시아, 이란에서 채굴, 재련, 가공된 텅스텐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재련 과정만 제3국에서 거치면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채굴 최초 단계부터 추적합니다. 해당 국가 원료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납품이 불가능합니다. 동맹국 원료만 쓰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핵심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원료부터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텅스텐 수출을 무기로 쓸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미국이 법까지 바꿔가며 혈안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원이 무기가 되는 시대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았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텅스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북한도 주요 생산국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적대국이 핵심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투기, 미사일, 탱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원료인데 그 원료를 적국이 쥐고 있습니다. 언제든 공급을 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 리스크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맹국 땅에 있는 광산을 확보하는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바로 한국 영월 상동광산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동광산은 미국 입장에서 꿈 같은 광산입니다. 첫째, 매장량이 엄청납니다. 추정 매장량이 5천만 톤에서 5,800만 톤입니다. 세계 최대급입니다. 연간 100만 톤씩 캔다고 가정해도 50년은 캘 수 있는 양입니다. 둘째, 품질이 좋습니다. 건소 품위가 0.44%에서 0.5%입니다. 세계 평균이 0.18%입니다. 2배가 넘습니다. 중국보다도 품질이 좋습니다. 같은 양을 캐도 더 많은 텅스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가격이 올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텅스텐은 그리 비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가격이 6배 올랐습니다. 톤당 6만 7천 달러입니다.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중국이 독점하니 가격이 치솟은 겁니다. 이 광산의 경제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정광, 그러니까 품이 65% 상태로만 팔아도 27조 원입니다. 여러분, 27조 원입니다. 산화 텅스텐, 품이 99%로 가공하면 46조 원입니다. 차이가 19조 원입니다. 넷째, 위치가 좋습니다. 동맹국 땅에 있습니다. 중국, 눈치 안 보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러시아나 북한처럼 제재 걱정도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완벽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 겁니다. 회사를 미국 회사로 만들고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생산량 대부분을
미국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광산은 우리 땅에 있지만 우리 것이 아닙니다. 소유주는 미국 회사 알몬티입니다. 생산량도 대부분 미국으로 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 측 생산 계획은 이렇습니다. 1차로 텅스텐 정광 기준 연간 1,450톤을 생산합니다. 2차로 연간 1,200톤을 추가 생산합니다. 총 2,650톤입니다. 이 중 2,100톤이 미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2,100톤입니다. 전체 생산량의 80%가 넘습니다. 15년 장기 공급 계약이 이미 체결돼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550톤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연간 텅스텐 수요는 3,000톤입니다. 창동광산이 돌아가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건 550톤입니다. 자급률로 따지면 18%입니다.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 2,450톤은 여전히 수입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사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땅 및 27조 원짜리 보물의 실체입니다. 우리 것인데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5분의 1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1994년 우리가 광산문을 닫았을 때, 1997년 외환위기 때 헐값에 팔았을 때 우리는 이 자원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중국이 싸게 공급하니까 그냥 중국 것 사다 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자원이 무기가 됐습니다.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뒤늦게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미국은 이 광산을 단순한 광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국 안보 전략의 핵심 고리로 봅니다. 미국 CBS 방송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 방위산업의 필수적인 전략 광물의 핵심 공급처 알몬티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수십 년간 안정 공급이 가능합니다. 미국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 전 세계 텅스텐의 80%를 쥐고 있습니다. 언제든 수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히토류로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은 그 악몽을 다시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맹국 땅에 있는 광산을 확보한 겁니다. 동맹국 영토에 있는 광산을 미국 회사가 소유하고 생산량을 미국이 가져가고 그걸로 미국 무기를 만듭니다. 완벽한 공급망입니다. 중국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공급 중단 걱정도 없습니다. 품질도 좋고 양도 충분합니다. 한국은요? 우리는 광산이 있는 땅을 제공합니다.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환경 리스크를 감수합니다. 채굴하다 사고 나면 우리 땅이 오염됩니다. 지하수가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탄사태 위험도 있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받는 건 연간 550톤입니다. 전체 생산량의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미국으로 갑니다. 15년 동안 말입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땅에 있는 27조 원짜리 텅스텐은 미국 안보에 보험이 됐습니다. 소유권을 되찾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민영화됐습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회사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강제로 되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손해만 본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얻는 게 있습니다. 첫째, 공급망 안정입니다. 중국이 텅스텐 수출을 막아도 최소한 연간 550톤은 확보됩니다. 우리 방산업체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반도체 공장도 돌아갑니다. 완전 자급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판은 생기는 겁니다. 둘째, 일자리입니다. 광산이 돌아가면 직접 고용부터 협력업체까지 수백 명이 일자리를 얻습니다. 영월과 편 시골 마을에 수백 개 일자리가 생긴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세금입니다. 알몬티는 영월에 1조 원 규모 산화 텅스텐 가공 공장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현실화되면 지역에 많은 세금을 냅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이득이 27조 원짜리 자원의 80%를 내주는 데 대한 정당한 대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손해봤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중요한 건 왜 이렇게 됐느냐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는 1994년부터 시작됩니다. 창동광산이 문 닫은 해입니다. 당시 중국이 저가 텅스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어차피 안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터졌습니다. 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대한중석을 가진 거평그룹이 해체됐습니다. 광업건이 헐값에 팔렸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했습니다. 미래 자원 가치 같은 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이 텅스텐 생산을 독점했습니다. 전 세계 80%를 중국이 쥐었습니다.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중국 것을 사다 썼습니다. 자원 빈국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010년대 텅스텐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10년 사이 6배 올랐습니다. 미국이 위기를 느꼈습니다.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히토류 파동이 그 증거였습니다. 2020년대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됐습니다. 미국은 전략광물 확보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동맹국 땅에 있는 자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상동광산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캐나다 회사가 미국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15년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한국은요? 우리는 그 30년 동안 자원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당장 손에 쥐어지는 돈만 봤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영월 상동 주민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60년대에는 강아지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어. 그때는 정말 잘 살았지. 다들 광산에서 월급 타니까. 또 다른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광산 다닐 때는 살림이 좋았어.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런데 1994년에 광산 문 닫고 나서는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 이제 여기는 늙은 사람들만 남았어. 32년이 흘렀습니다. 빈집이 늘었습니다. 유리창은 깨졌습니다. 대문은 녹슬었습니다. 학교는 폐교됐습니다. 상점도 문을 닫았습니다. 마을은 죽어갔습니다. 2026년 3월 다시 광산에 불이 켜집니다. 기숙사가 생깁니다. 직원들이 오갑니다. 강비가 들어옵니다. 마을이 다시 살아나는 걸까요? 주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이번엔 우리한테도 뭔가 남을까? 또 외국인들만 돈 벌고 가는 거 아닐까? 일자리는 생길까? 환경은 괜찮을까? 이들의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우리 땅, 우리 자원인데 우리가 주인이 아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최대한 많이 가공하는 겁니다. 정광으로 팔면 27조 원입니다. 산화 텅스텐으로 가공하면 46조 원입니다. 차이가 19조 원입니다. 여러분, 19조 원입니다. 원서 그대로 파는 것과 가공해서 파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알몬티가 영월에 1조 원 규모 가공 공장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그 부가가치 일부가 국내에 남습니다. 일자리도 늘고 세금도 늘어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공산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원석해서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가공해서 팔아야 합니다. 둘째, 다른 전략광물도 찾는 겁니다. 상동광산만이 아닙니다. 우리 땅 밑에 묻혀있는 자원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리튬, 히토류, 흑연 이런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탐사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원 빈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탐사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하지만 상동광산 사례를 보십시오. 우리 땅 밑에 세계 최대급 텅스텐 광산이 있었습니다. 다른 자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한번 놓치면 다시 되찾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셋째, 자원 주권 개념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민영화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원은 다릅니다. 소유권은 넘어갔어도 채굴권, 수출권에 대한 국가 개입 여지를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국가 안보의 필수적인 자원은 일정 비율 이상 국내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겁니다. 전략광물 수출 시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빼앗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땅에 있는 자원이니 최소한의 통제권은 국가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강원도 영월 상동권산 5천만 톤의 텅스텐이 묻혀 있습니다. 27조 원에서 46조 원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소유주는 미국 회사입니다. 생산량 2,650톤 중 2,100톤이 미국으로 갑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550톤, 20%도 안 됩니다. 아쉽습니다.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자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소유권을 되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공급망 안정,
일자리, 지역경제 부활, 이런 실질적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얻을 수 있는 걸 얻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1994년, 우리는 자원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1997년, 우리는 위기 속에서 헐값에 팔았습니다. 2026년,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은 달라야 합니다. 자원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이고 경제 주권입니다. 우리 땅에 묻힌 자원을 지키는 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한동광산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다른 전략 광물을 찾아야 합니다. 가공산업을 키워야 합니다. 자원 주권을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땅 및 보물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남의 손에 넘길 것인가? 선택은 지금입니다.